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크리스마스 즐겁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하루 종일 영화 보다가 질려가지고 지금 영상 하나 찍고 있습니다. 영화도 하루 종일 보니까 머리가 아프네요. 오늘은 애플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요즘에 인텔이 많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손절을 당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존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기업들이 그동안에는 인텔의 제온 CPU, 그러니까 서버 CPU거든요. 이것을 받아서 서버용 프로세서로 주로 이용을 했었는데 이게 단점이요.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발열이 많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사실상 대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인텔 CPU를 쭉 써왔는데 최근에는 인텔을 손절하고 본인들이 아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만든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이런 기업들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일이고 애플 같은 경우는 원래 설계를 잘합니다. 특히 모바일 AP를 굉장히 잘 만들죠. 또 애플은 돈이 많기 때문에 훌륭한 인재를 얼마든지 영입을 해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움직임을 보면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들을 많이 영입을 했고요. 오랫동안 기본기를 탄탄히 다져온 이 모바일 AP를 기반으로 해서 이번에 M1이라는 칩을 출시를 했죠. 그런데 이 성능이 정말 괴물같이 나와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애플이 굳이 인텔을 손절하고 본인들이 직접 칩을 개발하는 이유는 당연히 수익성 때문이죠. 사실 그렇게 큰 기대를 하는 눈치는 아니었는데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전 세대 대비 CPU 성능은 3.5배, 그리고 GPU는 6배가 빨라졌고요. 머신러닝에서는 15배가 높은 성능이 나왔습니다. 성능이 이렇게까지 좋아졌는데 소비 전력은 오히려 2분의 1로 줄었죠. 그래서 배터리 사용 시간도 2배 정도 길어졌고요. 파이널 컷 프로에서 렌더링 속도가 5.9배가 빨라졌고 엑스코드로 2.8배 더 빠르게 컴파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M1이라는 칩은 여러가지 기능이 하나로 모아진 통합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CPU와 GPU, 그리고 캐시 메모리, 뉴럴 엔진, 그리고 2개의 D램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CPU와 GPU 중간에 있는 패브릭은 데이터 연결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AMD 라이젠 CPU도 패브릭을 통해서 데이터가 전송이 됩니다. 자, 그런데 구조를 잘 보시면 D램이 M1이라는 이 칩셋 안에 들어와 있고요. CPU와 GPU, 뉴럴 엔진이 D램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이 M1이라는 칩셋은 PC용 칩이거든요. 그런데 PC용 칩은 일반적으로 이런 구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PC용 D램은 주로 메인보드에 꽂히는데 애플의 M1 같은 경우는 이 칩셋 내부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D램조차도 애플에서 설계한 것이 아니냐, 요즘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삼성전자 투자자분들이 애플이 만약에 D램 시장까지 잠식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수익성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보가 별로 없어서 제가 정말 힘들게 알아내는데요. 이 애플이 D램을 직접 설계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하이닉스의 램을 받아서 본인들이 거기다가 꽂아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기능을 하나로 넣는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닌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TSMC 5나노에서 생산이 됐기 때문입니다. 보통 모바일 AP 같은 경우는 5나노에서 많이 생산이 되지만 이거는 좀 특이하게도 PC용 칩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PC는 CPU와 메인 메모리인 DDR4 메모리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요. GPU는 별도의 그래픽 메모리로 D램을 각각 따로 사용을 합니다. 요즘 그래픽카드에 꽂히는 대부분의 메모리 형태는 GDDR6이고요. 저가형에서는 GDDR5가 꽂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지포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일부 제품에 한해서 마이크론에게 아예 커스터마이징을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고급 제품에는 GDDR6X 메모리까지 들어가는데요. 이번에 애플에서 완전히 칼을 갈고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애플이 만들고 있는 모바일 AP가
A14 바이오닉이라는 칩인데 그 원천 기술은 영국 암이라는 회사에 있죠. 이 암이라는 회사는 팹리스의 팹리스라고 불리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설계 업체인데 모바일 AP를 만드는 거의 대부분의 기술은 암의 기술로 만들어집니다. 이 애플이 정말 대단한 게 인텔 CPU 장점과 모바일 AP 장점을 완전히 기가 막히게 결합을 시켜서 LPDDR4X 메모리를 아예 칩 내부로 위치를 시키고 CPU와 GPU 그리고 뉴럴 엔진까지 공유를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혹시나 저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D램 형태의 메모리를 개발을 해서 애플에서 완전히 다 설계를 한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다행히도 하이닉스에서 납품을 받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애플이 만약에 이 PC용 칩 시장을 잠식하게 되면 삼성전자처럼 D램을 주력으로 하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혹시 밥그릇이 좀 뺏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하이닉스에서 받았지만 다음번에는 수급 상황에 따라서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에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차피 D램 시장은 이 빅3 기업이 전체 글로벌 점유율의 95%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세 기업 말고는 사실 대안이 없습니다. 삼성전자에서도 LPDDR4X 메모리를 만들고 있죠. 얼마든지 애플이 삼성전자의 D램을 가져다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구독자분들이 걱정하시는 애플이 M1 통합 메모리를 쓰는 것이 삼성전자의 D램을 더 이상 받지 않고 본인들이 독자 개발을 해서 쓰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은 일단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애플이 M1 칩을 만드는 것은 인텔을 손절함으로써 파운드리 업체에게 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텔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냥 나가리 된 거고요. 이제 파운드리 업체인 TSMC와 삼성전자가 아마도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M1 칩은 TSMC 5나노에서 양산이 되지만 지금 TSMC의 캐파가 아주 빡빡한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삼성전자에게 넘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애플뿐만 아니라 구글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텐센트, 알리바바 같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점차 인텔을 손절하고 ARM의 코어텍스를 기반으로 한 PC용 칩을 계속 만들 거란 말이죠. 아직까지는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 문제 때문에 이게 쉽게 보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애플이 선두에 서서 지금 길을 개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파급 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애플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전부 다 거의 세계 탑 클래스 수준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칩 설계도 사실 예전부터 굉장히 잘하던 업체고요. 마음만 먹으면 관련 업체를 얼마든지 인수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돈 많은 기업은 뭘 해도 성공할 확률이 높죠. 요즘 반도체 업계가 정말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팹리스 업체끼리는 엄청나게 피 튀기는 경쟁을 하고 있고 파운드리 업체는 역대급 호황을 받고 있습니다. 팹리스 업체 간의 싸움에서 누가 승자가 되든지 삼성전자와 TSMC는 그냥 팹리스 업체들이 맡기는 대로 잘 만들어주면 됩니다. TSMC가 아무리 잘났어도 혼자서 모든 반도체를 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결국 넘치는 물량은 TSMC와 거의 동등한 기술력을 갖춘 삼성전자가 제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것을 소위 우리가 낙수 효과라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기술력이 되니까 받아라도 먹는 거지 기술력이 안 되면 받아 먹을 수조차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TSMC 5나노가 꽉 찼다고 해서 글로벌 파운드리나 SMIC에게 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5나노를 만들 능력이 안 되니까요. 삼성전자가 TSMC에 넘치는 물량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5나노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낙수 효과든 기업을 직접 유치를 하든 5나노를 받아 먹을 수 있는 거죠. 자, 어찌됐든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본인들이 직접 칩 설계를 하고 파운드리 업체에 맡긴다는 것은 삼성전자에게도 엄청난 호재입니다. 애플과 마찬가지로 다른 기업들도 아마 D램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 마이크론 3사 중에 하나를 쓸 겁니다. 이 D램까지 본인들이 자체 개발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사실. 물론 D램보다는 비메모리 설계하는 게 훨씬 어렵지만 역설적으로 비메모리 설계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D램을 설계한 적이 없다면 그 기업한테는 비메모리보다 메모리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오늘 내용은 조금 지루하면서도 어려웠을 수 있는데 요청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고 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잠깐 다루게 됐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남은 주말 즐겁게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